쉿, 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육퇴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인사하네요. 근심 없게 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자욱들 화려하게 장식해줘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웃어줄래요? 사진처럼 수줍은 맘이 다 녹아내리게. 무력한 걸음과 혼잡한 TV 속 세상 없이 또 울기도 해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밤새 모아둔 아스라이 쌓인 고운 마음도 다 가져가쇼. 언제든 꺼내볼 수 있죠.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의 아나운서 김태은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육아맘, 육아대디를 위한 지원 정책들, 그리고 나들이 장소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아맘, 육아대디들이 손을 꼭 부여잡고 열심히 이 힘든 육아의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육아 정보들, 팁들,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좀 안 좋죠.
첫째가 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감기를 달고 살더니 그 감기를 이제 저에게도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내 작년에도 여름 오기 전까지 감기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어김없이 환절기가 오면서 첫째가 감기에 걸렸고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주변에 이제 선배 엄마 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기에 감기 많이 옮아서 엄마 고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원에 가서 한 2, 3년 정도는 온갖 감기며 뭐 여러 가지 달고 산다고. 그때 뭐 엄마가 나는 걸리면 안 돼라고 막 피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주고 너는 아프지 말아라 라는 마음도 한켠으로는 있고 너 엄마 너무 힘들다 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예방 주사는 맞으셨어요? 저는 딱 맞으려고 하는데 감기 기운이 싹 오면서 시기를 놓쳤는데 이번 감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졌죠. 바로 어제 비가 오고 그리고 오늘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아이 학교 갈 때 두꺼운 패딩 꺼내서 입혔거든요. 사실 막 춥다가 조금 더 추워지는 거는 크게 몸에 영향이 안 가는데 이번 가을은 더웠잖아요. 막 반팔도 입고 그러다가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지는 거라 그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검정치마의 나랑 아니면. 야 나랑 놀자 밤늦게까지 함께 손뼉 치면서 나랑 마셔 너와 나의 몸이 녹아 내리면 나랑 걷자 저 멀리까지 가다 지쳐 누우면 나랑 자자 두 눈 꼭 감고 나랑 입만 주자 어디 가지 말고 그리울 틈 없도록 나랑 살자 아주 오랫동안
날 위해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알아. 나도 언제나 같은 마음이야 baby. 아마도 우린 오래 아주 오래 함께 할 거야.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 소. 네, 육아 지원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또 꾸며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아 고민, 육아 꿀팁,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책,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갔더니 너무 좋았더라 라는 곳들 다 좋아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응원도 좋고 위로해 주세요 라는 사연도 모두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김태은 아나운서 NYPINK PEONY 마이 핑크 피오니라고 검색하시면 제 계정 나옵니다. DM 보내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늘봄 학교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늘봄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무심코 지나치거나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세하게 잘 들여다보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 학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죠. 늘봄 학교. 이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데요. 이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 기회의 보장, 교육 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목표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늘봄 학교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단순히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라는 1차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는 입학 초기 에듀케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 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이 문화 예술 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로써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 학생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또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또 저소득층 자녀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함께 이 협의를 해서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방과 후 돌봄 다양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담 운영체제 구축으로 단위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성공 모델 발굴, 확산 등의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단계적인 확산, 2025년에는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26일 인천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또 지난 6월에는 부산, 충북, 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지역, 300개 교 내외로 시범 운영을 확대했는데요. 지난 8월에는 경기, 전남 지역에도 각각 74개 교, 7개 교가 추가 선정되었고 그러면서 459개 교로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방과 후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탄력적인 돌봄 제공을 하는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과 인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올해 내 내년도 늘봄학교 단기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도 이 늘봄학교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기회를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맞벌이 많이들 하시니까 양육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나올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다음 소식 볼게요. 혁오의 후카.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뭘까? 지금 날 보고 웃는 건지 아니면 나를 안 보는 건지 언제부턴가 주위에 남는 친구가 많아 어깨에 슬쩍 손을 올리는 너희 둘은 도대체 누구야? Then you gotta stay the same I know you're trying to see all me Cause I'm really good at this To downtown deserve to go There's no reason not to go For what I said so long ago That's not a fault of yours I wanna be like this Why, always try to leave me alone I can't get my head back in my motion Why, always need to wait for so long I can't get my way do things my way
항상 어려웠었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날 그리도 잘할까. 다시 또 넘을래. 스쳐서 쉽게 버려진대도 거꾸로 웃음을 지어줄게. 너희 덕분에 내가 있잖아. And you gotta stay the same. I know you're trying to see all me, 'cause I'm really good at this. To downtown deserve to go. There's no reason not to go. For what I said so long ago, that's not a fault of yours. I wonder when the beat like this. Always try to leave me alone. I can't get my head back in my motion. Always need to wait for so long. I can't get my way, do things my way. 노래 좋네요. 효고 씨의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꾹 참고 지금도 막 기침 나오려고 하네요. 엄마가 되니까 왜 이렇게 이곳저곳 아픈지.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자, 시행해 나가자라는 기조라고 하는데요. 이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지만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에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 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된 건데요.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 단속, 도박 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주기적으로 성과와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를 하는데요. 지난 3일이죠. 인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와 단속, 치유, 재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과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 불법 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서 범죄 단체 조직 활동, 그리고 조세 포탈 등의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개합니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서 불법 사이트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불법 사행산업 감독 시 신고센터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차단, 수사 의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그리고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 삭제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여가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점검 그리고 홀덤법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업소 지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며칠 전인가
뉴스 봤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저는 아직 청소년 아이들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도박에 빠진다. 근데 이게 도박이라고 알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 같대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박까지 빠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입니다. 그쵸?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 단속, 치유, 재활에서부터 교육 홍보, 조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좀 올바르게 행복하게 바른 모습만 보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가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백야의 영화. 방금 한 말은 더 물어보지 말아요. 그건 나만 하는 고백이에요. 아직 그대를 못 잊어요. 추억을 사랑한 거라 해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건강 챙기려면 어떤 거 먹이면 좋을까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월 수산물 영양가가 매우 풍부한 두 가지의 수산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참조기입니다. 너무 맛있죠. 참조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 그리고 제사상 등에 빠지지 않는 생선으로 유명하죠. 참조기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이고요. 단백질, 미네랄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 EPA, DHA 등의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방질이 적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성장기 아이들이 먹기에 참 좋고 붉은살 생선에 비해서 지방 함유량이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어종인데요. 맑게 국을 끓여 먹거나 찌개 재료에 쓰이기도 하고 전 무엇보다도 소금이나 양념 쳐서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EPA하고 DHA 먹으면은 머리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그 등 푸르는 생선, 고등어 많이 먹이죠. 참조기 또 제철이다 보니까 그 짭조름한 맛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 뭐 먹일까 하시면 마트에 가셔서 조기 하나 사서 구워서 먹이는 걸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삼입니다. 사실 해삼은 우리 아이들이 잘 먹지는 못하는데 제가 어떤 걸 선정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빠들 너무 안 챙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엄마라는 입장에서 또 아이들만 너무 챙긴 것 같아서 해삼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해삼은 말 그대로 바다의 삼이잖아요. 영양소가 풍부한 수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오드, 칼슘, 철,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사포닌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생긴 것만 보고 삼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성분 자체가 삼에도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포닌이 들어가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른다 라고 하고요. 10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입니다. 그래서 해삼은 신선할수록 돌기가 많이 솟아있고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쫄깃하대요. 또 해삼은 가위나 칼로 양쪽 끝에 잎과 항문을 딱 자른 다음에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취향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 초장에 찍어 먹고 싶으면 초장에, 아니면은 소금장도 괜찮고요. 오독오독 식감이 독특하고 또 회나 탕수어, 초무침, 볶음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냉동한 해삼은 해물탕 재료에도 활용해도 좋다고 하니까 11월 이제 한 달 남았네요. 해삼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육아의 지원을 빵야 해드리는 육아 지원소 진행을 했습니다. 노래 듣고요. 이제는 육아 팁톡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율의 너의 말 듣고 올게요. 너의 말은 끝이 없는 불행으로 날 내던지고 무심하게 뜬 텅빈 눈으로 부서져가는 날 보네. 그대여 나에게 그 모진 말들을 다 쏟아내고서 난 조금만이라도 따뜻했더라면 어땠을까 난 생각해.
비가 쏟아내고 있었나 조금만이라도 따뜻했더라면 어땠을까는 당신 혀끝은 나를 숨쉬게 하고 동시에 목을 조여 이런 나를 조금만 아껴줄래요 한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톡갱이 막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가 자존감이 없어 보여서 자존감을 좀 키워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존감?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그쵸? 자신감이 있는 거와 또 자존감이 높은 거와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어른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텐데 많은 분들께서 요즘 좀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SNS 발달로 인해서 남과 좀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하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외부의 시선 아니면 타인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신념으로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또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 라고 다짐한다고 쉽게 가질 수가 없고 또 하루아침에 갖추어 나가는 것도 아니겠죠. 아이는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쌓아가는 경험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엄마와 아빠와 함께 지내는 영유아기부터 그러한 나에 대한 생각, 가치관들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기부터 유년기 그 사이가 자존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유년기의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부모님의 특징 6가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한다. 아이의 기질, 아이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유아기 때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고 또 조급해지다 보니까 말로써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너 이렇게 소심한 친구들이 너 안 좋아해. 너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시한다. 막 이런 말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쑥쑥쑥쑥 자라가기는커녕 엄마 아빠가 앞서서 밟는 거죠. 사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적인 태도나 말투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막 잘해주더라도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뭐 비꼬거나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거면 그거는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항상 잘 표현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와 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말했던 그런 막 그러면 너 좋아하겠니? 나는 너가 싫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대요.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보다 말을 잘 못하고 또 쓸데없는 말들도 하고 했던 말 또 하거나 아니면 변명하는 말들 막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줘야 된답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결론을 빨리 내주거나 아니면 빨리 도와주고 빨리 해결해주기 위해서 끊어버리는데 그러지 않고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라고 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말이 끊기면 아이들은 부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을 한대요. 내 말이 이상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면서 스스로 비하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는 다른 객체, 개별적인 인간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로 내가 또 배우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요즘 또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막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 못하고 굉장히 의존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뭐 실수를 하거나 뭐 그러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를 남과 비교하거나 결과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100점 맞았네. 우리 똘똘이 최고야 라고 많이 칭찬하는데 그게 안 좋대요. 왜냐면 결과 중심적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했더니 잘했구나. 매일매일 꾸준히 했더니 잘했구나 라고 과정 중심의 구체적인 칭찬이 올바른 칭찬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 막 이렇게 너무 이상적인 거면은 아이가 그걸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를 할 경우에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결과가 안 좋아지고 자기 비하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니까 과정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모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스스로 배우자 끼리끼리 그리고 내 스스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면은 아이는 그걸 보고 배운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데 아이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행복해지자. 그러면 우리 아이도 당연히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 또 전해드렸습니다. 어렵네요. 그쵸?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아이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알 것 같다가 모르고 건넬수록 불안하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호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아빠 생신 맞이로 케이크에 초도 불고 식사도 할 겸 모셨는데, 아니 케이크 초문 불고 금방 가신다고 한사코 식사는 다음에 하자면 거절하시지 뭐예요? 섭섭한 마음에 왜 그냥 가냐고 투정 부렸더니 다음 주 김장할 재료 사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사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너 보쌈 좋아하잖아, 맛있게 해서 다음 주에 가져다 줄게 하시네요. 다 커서 애가 둘인 엄마가 되었는데도 자나 깨나 본인 생일보다 저 먹일 보쌈 걱정이 더 큰 우리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후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말 저희 아들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요. 한동안 통학하면서 지냈는데 거리도 멀고 또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늘 열심히인 우리 아들이기에 걱정은 없지만 아휴 제가 걱정이네요. 우리 아들과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저 어떡하죠? 벌써부터 분리불안 증세가 생겨요. 잘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넌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처음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만으로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죠. 내 모든 맘 다해 사랑합니다.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